한국은 이제 우리에게 적국이 되었습니다. 최근 태국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런 글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연의 시작은 태국인 어씨가 한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체포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태국 현지에 알려지자 언론과 SNS에서는 한국이 태국인을 차별한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제품 불매 운동과 이른바 밴코리아 운동까지 확산되며 반한 감정이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한국 내에서는 이 사건이 거의 주목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선가 불법 체류자 단속이 있었나 보네. 이 정도의 인식에 그쳤습니다. 양국 간 시각의 이 극명한 차이에 충격을 받은 태국 기자 나리는 직접 한국으로 향하기로 결심합니다. 도대체 한국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태국인에 대한 차별이 정말 심각한가? 안녕하세요. 저는 나린입니다. 저는 방콕 외곽의 작은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곳은 늘 사람들로 붐볐고 좁은 골목마다 생계를 이어가려는 소소한 상점들이 즐비했어요. 우리 가족도 그중 하나였죠. 부모님은 작은 잡화점을 운영하며 쌀, 라면, 간단한 생필품을 팔며 우리 6 식구를 부양하셨습니다. 집은 벽돌 몇 개와 양철판으로 대충 지은 공간이었고 비가 오면 여기저기서 물이 새곤 했죠. 그런 날이면 동생들과 양동이를 들고 물을 받으며 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환경 속에서도 부모님은 늘 강조하셨습니다. 나린아, 공부를 해야 너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 가난 속에서도 부모님은 제게 교육의 중요성을 가르치며 무엇보다 배움을 통해 더 나은 삶을 꿈꾸길 바라셨습니다. 그런 제게 처음으로 한국이란 나라가 다가온 건 초등학교 때였어요. 동네 가게에서 틀어주는 한국 드라마를 통해서였습니다. 그때 본 드라마가 바로 겨울연가였죠. 눈 덮인 배경 속에서 주인공들이 사랑과 갈등을 펼쳐가는 장면들은 저에게 너무 낯설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저 나라는 얼마나 멋진 곳일까? 어린 마음에 동경심이 싹 텄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저는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접하게 되었어요. K-팝이 태국을 휩쓸던 시절, 저도 친구들과 함께 소녀시대와 빅뱅의 노래를 따라 부르고 춤을 추곤 했습니다. 용돈을 모아 산 CD와 포스터들은 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어요. 특히 소녀시대의 지를 들으며 그 밝고 희망찬 에너지에 저도 모르게 힘을 얻곤 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단순한 문화 이상의 존재로 다가왔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한국이 단순히 드라마나 음악으로만 유명한 나라가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발전한 나라라는 걸 알게 됐어요. 특히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 진출하면서 그 영향력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주위 친구들 중에는 한국으로 유학을 간 사람들도 있었고 한국에서 일하겠다는 꿈을 꾸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뒤에는 종종 다른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한국은 태국인들을 차별한다는 이야기나 불법 체류자로 체포된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뉴스도 접하게 되었죠. 이 상반된 이야기들은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어떤 나라일까? 한편으로는 궁금했고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이제 기자가 된 저는 어린 시절부터 막연히 동경하던 한국을 직접 취재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체포된 친구의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두 나라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상징하는 사건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에 도착한 첫 순간부터 예상과는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저는 긴장된 얼굴로 입국 심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체포된 사건을 떠올리며 혹시라도 저 역시 불친절하거나 의심을 받을까 걱정했죠. 그런데 입국 심사관은 환하게 웃으며 제 여권을 확인하더니 태국에서 오셨네요. 요즘 태국 분들 많이 오세요. 즐거운 여행 되세요. 라며 따뜻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어 공항 안내데스크에 들렀을 때 직원은 매우 친절하게 제 질문에 답하며 추천 명소와 교통정보를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분노했던 한국 맞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그 다음 날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던 중 길을 헤매던 저를 본 한 한국인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도와드릴까요? 놀라움에 잠시 말을 잃었지만 그분은 지도를 펴서 가는 방법을 친절히 설명해 주셨고 심지어 가던 길을 돌려 저를 버스 정류장까지 안내해 주셨습니다. 길에서의 짧은 만남이었지만 태국에서 듣던 한국인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한국인들이 무뚝뚝하고 외국인에게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와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어요. 며칠 후
태국인 노동자들이 모이는 한 식당을 취재하러 갔을 때도 또 한 번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곳은 한국인 사장이 운영하는 곳이었는데 사장은 직원들을 이름으로 부르며 격에 없이 대화했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태국인들이 없으면 이 가게가 돌아갈 수 없죠. 우리는 가족 같은 사이예요. 그는 매일 직원들의 식사를 챙기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불법 체류 문제는 법적인 부분에서의 갈등일 뿐 사람 간의 관계는 따뜻할 수 있다는 걸 그 자리에서 느꼈습니다. 예상과는 너무 다른 모습들에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한국이 태국인을 차별한다는 태국 내의 강한 인식과 제가 직접 경험한 현실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물론 친구의 사건처럼 분명 문제가 존재할 수 있지만 그것이 과연 한국 사회 전체의 모습이라고 일반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의문은 저를 더 깊은 취재로 이끌었습니다. 그날 식당에서 만난 태국인 노동자들은 저마다 사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고향에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한국에 왔고 또 다른 이는 태국에서의 좁은 취업 기회를 떠나 새로운 삶을 꿈꾸며 이곳에 정착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고생도 있었지만 한국에서 얻은 기회와 감사함이 묻어났습니다. 한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한국이 낯설고 무서웠어요. 하지만 사장님이 직접 한국 문화를 가르쳐 주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함께 해결해 주셔서 점점 이곳이 제2의 고향처럼 느껴졌어요. 또 다른 노동자는 자신이 불법 체류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사장이 그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정당한 대우를 해준 덕에 지금까지 일을 이어올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긍정적인 경험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노동자들은 한국에서의 생활이 고단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중 일부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살아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들이 처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사람들과 쌓은 관계에 대해 감사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취재를 마치고 나오는 길, 저는 그 식당의 사장이 노동자들에게 외치는 말을 들었습니다. 밥 먹고 힘내서 일하자. 우리 모두 가족이잖아. 그 단순한 말 속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제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함이란 것이 어떤 법적 갈등보다도 강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습니다.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태국에서 퍼지고 있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과연 진실의 전부일까? 제가 본 현실은 태국 내에서 퍼지는 이야기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한편으로는 불법 체류나 노동 조건 문제와 같은 구조적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인간적인 따뜻함과 상호 존중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저는 이 모든 경험을 정리하기 위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진실은 하나의 관점에서만 볼 수 없는 다면체다. 이 문장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저의 이번 취재는 단순히 사건의 표면적인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양국 간의 깊은 이해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태국에서는 한국에 대한 분노와 실망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제가 한국에서 마주한 일상은 그와 달랐습니다. 여기서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써야 할까? 하는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에 오래 정착한 태국인 커뮤니티의 리더를 인터뷰하기로 했습니다. 그와의 만남은 서울 외곽의 작은 카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저를 반갑게 맞이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태국에서 많이 왜곡되어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그는 태국과 한국의 시각 차이에 대해 깊이 있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태국에서는 불법 체류 단속이 한국인들이 우리를 미워해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단속은 모든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물론 개인적으로 힘든 경험을 한 사람도 있지만 제가 아는 대부분의 태국인들은 여기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우리를 존중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는 커뮤니티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활동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모임을 열어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고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몇몇 한국인 자원봉사자들이 태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거나 생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말에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하고 싶어요. 모든 한국인이 우리를 환대하는 건 아니에요. 차별적인 시선을 가진 사람도 있고 힘든 순간도 분명 존재합니다.
다만 태국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는 거죠. 한국도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요. 그의 말은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주었고 제가 취재를 통해 발견해야 할 진실이 무엇인지 더 명확하게 해주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지하철역 입구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리 예술가, 그 앞에 모여든 사람들의 웃음소리,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 속에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모습들이 진짜 한국의 일부분일 텐데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한쪽 면만 보고 있었을까? 취재를 이어가며 저는 점점 더 한국과 태국의 갈등 뒤에 숨겨진 복잡한 진실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에서 불법 체류자 문제를 다루는 한 시민단체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법률 상담과 생활 지원을 제공하는 곳이었어요. 단체의 관계자는 저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다양한 사례를 공유해 주었습니다. 불법 체류자는 태국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체류자라는 신분 때문에 이들이 겪는 고통은 가려지기 쉽죠. 관계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단순히 법의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들 역시 한국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에요. 그는 단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사례와 외국인 노동자들이 겪는 차별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단속이 과잉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로 인해 불법 체류자들이 공포 속에 숨어 지내는 경우도 많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한국 사회가 이런 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도 꾸준히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는 단체의 활동을 통해 많은 한국 시민들이 불법 체류자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체에서 만난 한 태국인 여성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몇 년 전 관광 비자로 한국에 들어왔다가 불법 체류자가 되었고 그동안 식당에서 일하며 생계를 이어왔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이 정말 두려웠어요. 불법 체류자라는 신분 때문에 언제 잡혀갈지 몰라서 하루하루가 공포였죠. 하지만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으면서 조금씩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돕기 위해 나서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태국에서 단편적으로 보도되던 뉴스와는 또 다른 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 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했고 그들 역시 이주 노동자들을 동등한 인간으로 존중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한때 가정한국인과 태국인이 결혼한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들의 집은 한국과 태국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아우르는 공간이었습니다. 거실 한편에는 태국 전통 소품들이 놓여 있었고 식탁에는 한국 음식과 태국 음식이 함께 차려져 있었습니다. 부부는 저를 환대하며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남편인 한국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내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주변 사람들로부터 약간의 차별적인 시선을 받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웃들과도 친해지고 지금은 이 동네에서 태국 음식을 알려주는 선생님이 되었죠. 그는 웃으며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한국에 적응하기까지의 어려움을 털어놓으면서도 결국 이곳에서 새로운 가족과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은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한국과 태국 두 나라가 직면한 문제는 결코 단순히 선과 악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취재를 이어가던 중 저는 한국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태국에서 논란이 되었던 단속 현장을 직접 보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단속 현장은 서울 외곽의 한 공사장이었고 이곳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일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경찰과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이 현장을 둘러싸고 있었고 몇몇 외국인 노동자들이 서류 검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며 태국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에서는 외국인을 무조건 범죄자처럼 취급한다. 그러나 현장에서의 단속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경찰들은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하며 서류 미비자들에게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태국인 노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단속을 당하는 건 당연히 두렵고 힘들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런 단속이 모든 외국인을 적대시하기 위한 건 아니에요. 한국에서도 법을 지켜야 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는 단속을 피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또 다른 관계자는 단속이 한국 내 일부 범죄 조직과 관련된 불법 체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단속이 모든 외국인을 겨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불법 체류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사회적 안정과 질서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조치일 뿐입니다. 그는 동시에 외국인 노동자들의 기여를 인정하며 이들이 한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태국의 반응을 떠올리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단속이 정말 태국인들만을 겨냥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 사회가 잘못된 정보에 의해 부풀려진 오해 속에서 한국을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 저는 더 많은 이야기를 들어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또 다른 한국인 사장님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일하는 태국인 노동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그중 몇몇은 한국에서의 생활이 기대 이상으로 괜찮았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한국 사람들도 친절하고 일에만 집중하면 문제가 없어요. 여기 사장님은 우리를 많이 도와줘요. 한 노동자는 이렇게 말하며 비록 고향이 그립지만 이곳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는 점에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한편 공장 사장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신의 사업에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사람들 없으면 공장이 안 돌아갑니다. 서로 신뢰하고 일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는 웃으며 노동자들에게 간식을 건네며 하루의 수고를 치하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태국 내의 반한 감정과 한국에서의 실제 상황 사이에 놓인 깊은 간극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우리는 서로 얼마나 다른 관점으로 같은 문제를 바라보고 있었던 걸까? 이 질문이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취재를 마무리하며 저는 그동안 모은 이야기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태국과 한국의 관계는 단순히 경제적, 문화적 교류를 넘어 서로의 시각 차이를 좁혀가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저는 태국으로 돌아가기 전 한 태국인 커뮤니티 행사에 초대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한국에서 생활하는 태국인들이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행사장에서 만난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사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한국에 왔고 누군가는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이곳에서 학업과 일을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한국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힘을 내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인 이웃들과의 작은 교류를 통해 이해와 화해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인상 깊었습니다. 한 태국인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이 낯설고 두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웃들과 친해졌어요. 지금은 김치를 담그는 법도 배우고 한국 명절에 초대받기도 해요. 이런 경험들이 제가 한국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반면 행사에 참석한 한 한국인 자원봉사자는 자신의 생각을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과 직접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서로 돕고 배우는 과정이 참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경험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안겨주었습니다. 태국에서 바라본 한국과 한국에서 직접 경험한 현실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두 나라가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귀국 후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한 편의 기사로 작성했습니다. 진실은 단편적인 시각이 아닌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 발견될 수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로 기사를 마무리하며 태국과 한국이 더 나은 관계로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기사가 공개된 후 태국 내에서는 여전히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새로운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댓글에는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네요. 라는 반응도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이 작은 변화가 두 나라가 더 가까워지는 첫걸음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갈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대화를 통해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사람 사이의 이해와 화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새로운 시각을 열어드렸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